이게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사만다죠. 사만다가 이제 인간이랑 되게 친밀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AI인데 걔는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이제 핸드폰처럼 생긴 거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뭐 이거 받아 봐봐 이러잖아요. 비전 기능이 이제 안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말이 안 될 거야 없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무비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이번 주제는 영화 허 그녀라고 하죠. 2014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와 관련하여 저희 이야기 나눠보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 PD와 저희 이제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영화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지금 10년 된 거죠? 2014년도에 네, 나왔으니까. 10년 됐네요. 지금 영화 보면서 이 영화의 이제 핵심 주제는 사실 이제 AI는 아니고 이제 뭔가 이 인간의 이제 외로움이라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 사실 2014년도만 해도 AI가 되게 막 발달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좀 일단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색감이라든지 음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아. 결혼을 한 상태였고 사실 그때는 뭐 보기는 봤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흥미가 있어서 봤는데 그때는 그냥 봤어요. 되게 기술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앞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갖고 봤고 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저도 조금 기술적인 거면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게 조금 더 감정적인 이제 이유로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 좀 전 도파민과 관련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AI와 거의 중독이 되잖아요. AI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관심에 중독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좀 너무 현대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사실 온라인에 이제 소위 그 댓글 중독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내가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익명의 사람들이라도 나한테 주는 관심을 받는 거에 중독되는 거죠. 네네네. 약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AI는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족족 다 좋은 말만 해주는데 뭐 중독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 실제 주인공도 굉장하게 제가 봐도 진짜 중독이잖아요. 막 중독 이상이죠.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 장면이 있어요. 업데이트 되는 날이 있는데 예. 업데이트 되는 날 얘가 이제 AI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죠. 호아킨 피닉스가 막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아니 그게 없잖아요. 네. 없는데 찾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약간 내가 뭔가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안 올라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 네. 초등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와. 뉴스를 봤거든요. 실제로 나 이거 엄마한테 혼났어. 어떻게 내 감정을 좀 뭐 위로해줘. 혹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이제 챗 GPT한테 되게 의존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챗 GPT 사용을 또 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초등학생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챗GPT를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물론 한 번도 이런 목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뭐 요새 나온 사실 챗GPT 4, 5만 해도 사실 이제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사실은 시각 정보라든지 청각 정보를 다 종합적으로 수용을 네. 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 영화 그쵸. 허에 나오는 것처럼 인토네이션을 살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아요. 저는 챗GPT를 오로지 그냥 구글링 대신 구글링을 편하게 해주는 목적. 그냥 거기서 나오는 정보에 제가 필터링해서 틀린 건 버리고 맞은 거는 쓰면 되니까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휴머니즘 관점에서 챗GPT한테 무엇인가를 위로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솔직히 작년까지는 다 아이씨 이걸로 어떻게 하냐면서 근데 이제 이사님은 사실상 GPT 거의 드라마 여기 주인공. 네, 제가 이사님한테 비슷하죠. 말씀드렸거든요. 네. 뭔가 그 워킹 피닉스랑 좀 체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염도 보면 딱 거기만 딱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와가지고 쓰다 보니까 엄청
사실 맞들렸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제가 가릴 건 좀 뺄 건 빼야 되고 이거 진짜 무슨 복붙해가지고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 위로를 하려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사실. 와 큰일 났네요. 이사님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님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사람들 만나다가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실 뭐 이제 의지가 거의 뭐 이제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이제 가는데 이거를 뭐 사실 대표이사 관점에서 이걸 누구한테 딱히 물어봐도 어차피 대표이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극소수인데 뭐 물론 저는 챗GPT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할까? 그다음 또 만약에 내가 지금 혼자 살았다면 가족도 아무도 없고 뭐 그랬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사실 굉장히 뭐 솔직히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라도 정말 필요한 세상인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바로 그 AI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방향을 고려했을 때 영화에서 이제 그 OS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AI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건 사실 거의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GPT 챗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진짜 사람이 물론 약간 조금 기계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요. 맞아요. 없지는 네. 않지만 옛날처럼 그런 이제 그 TTS라고 하지 않습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이 그렇게 이제 뭔가 없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토네이션을 굉장히 살려서 읽어줘요. 이제 네네. 학습이 많이 됐나 보죠, 그런 게. 그런 면까지는 좋은데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좀 영화가 좀 전개되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너무 이제 너무 이제 GPT의 성능을 벗어나는 맞습니다.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은 해요. 특히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 네네. 이라든지 뭐 약간 어떤 뭐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안 되죠. 아직은 안 되죠. 그런 건. 이게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사만다죠. 사만다가 이제 인간이랑 되게 친밀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AI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또 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현재 AI 기술이 영화 허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딱 하나 좀 문제 있는 거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챗GPT랑 이제 그 AI 네. 걔는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이제 핸드폰처럼 생긴 거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얘가 이제 카메라로 이제 실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뭐 이거 받아 봐봐 이러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그럼 얘가 이제 켜가지고 그 카메라에 있는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비전 기능이 이제 안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말이 안 될 거야 없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배터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 뭐 배터리야 뭐 켜 있을 정도면 되고 그래요? 프로세싱은 만약에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챗GPT도 뭐 마찬가지죠. 갔다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안 될 건 없다고 그래요? 보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싱글 이미지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해석할 만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고 왜냐면은 보통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듀얼 카메라를 쓴다든지 뭐 그때 이제 테슬라 인터뷰에서도 8개의 카메라를 써가지고 인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 거기는 어쨌거나 이제 렌즈 하나만 달려있다 보니까 너무 조금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뭐 그런 건 좀 안 맞는 건 근데 있는데 어쨌든 어떤 하드웨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전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합니다. 디바이스에서 다 처리하는 걸 이제 보통 엣지 컴퓨팅이라고 네. 하는데 엣지 컴퓨팅으로는 뭐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런 건 클라우드 데이터를 갖다 오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 지금-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사만다가 651명이었나? 뭐 이렇게 막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지금도 사실 클라우드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게 다 클라우드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가능하단 말이네요. 사실 지금 있는 어느 그- 정도는 네. 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651명 장면에서 되게 그거 하지 않으세요? 저 뭔가 바람을 651명이랑 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651명과 똑같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대목에서 그렇게 느끼진 않았고 딥러닝 모델인가? 예, 감정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럼 이제 이 사람적인 휴머니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못하는 건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뭔가 사만다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 이거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해를 시켜야 될지. 근데 이제 호아킨 피닉스 입장에서는 그럼 너 지금 다른 남자들한테도 그 질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죠, 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대표님 같이 생각을 하니까 예,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알고리즘이구나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와, 그 대목은. 네. 알고리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긴 결과적으로 이게 사람이라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네,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와, 그게 약간 명함처럼 생겼잖아요. 명함칩처럼 생겼잖아요. 김PD 근데 그 디자인이 되게 뭐 이쁘다고 맞아 그때 맞아. 그 그러더라고요. 디바이스가 되게 네.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헐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디바이스가 그게 실제로 좀 나온 게 있나. 왜냐면 이제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니까 누군가가 한번 만들 법도 한데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엣지 컴퓨팅을 하면은 가능해요. 너무 그러니까 얇잖아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안 돼요. 얇은 거야 어떻게 돼요? 요새 뭐 휴대폰 애플 것만 봐도 사실 이렇게 미니 같은 시리즈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 정도 크기에서 모뎀이 들어가서 통신이 되고 뭐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배터리도 뭐 어느 정도 가고 모든 프로세싱 클라우드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너무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솔직히 뭐 잘만 또 홍보하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뭐 어디다 쓰냐는 게 문제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을 학습해야 된다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감정을 AI가 이제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튼 보내주신 그것도 봤는데 그 똑같은 공대생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링이 되려면 정의가 필요한 건데 그 정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